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언론소비자 주권행동의 공동대표인 수은대 이원영 교수입니다. 오늘 줌 온라인으로 여론조사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주제로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님을 모시고 중요한 내용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묵 교수님은 그 한양대 이영희 교수님의 제자십니다. 이영희 교수님 아시죠? 우리가 80대 독재 시절에 암울한 시절에 지식인의 양심을 걸고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주신 지식인입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 지금 이 시점에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올바른 말씀을 해주시는 참 드문 교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뭐 완전히 맞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는 건데, 그거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나가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여론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한국의 특수성하고 여론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들을 쭉 보시면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여론조사를 비판해요. 실제로. 그러면서 공론장에서 함께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논의를 안 합니다. 그냥 서로 비판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건 다 안다, 그러나 별다른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유로 그냥 이 문제가 많은 여론조사 시스템이 계속 굴러가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여론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특정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는 언론이 지극히 편향돼 있는 나라잖아요. 다들 동의하듯이 우리는 신뢰도는 꼴찌고 영향력은 상당히 남아있는 이유가 하이에나처럼 다 몰려다니면서 물어뜯거든요. 이원영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든 단체든 언론에 걸리면 이건 뭐 완전히 조국 사태 때 봤잖아요. 예. 그냥 아주 뼈를 추리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겁나죠. 아. 정치인들은 특히 뭐 이거 말도 못해요. 언론 하면 음. 박주민 의원이나 몇 명은 겁날 게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만 음.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안 싸우려고 해요. 음.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왜 안 싸우려고 하냐면, 뭐 몇 번 몇 마디 내가 한다고 바뀌지는 않는데 그쪽에 찍히면 내 정치적 미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했을 때 언론이 죽이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몸살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몸살이고, 그리고 겁먹은 사람들도 몸살이고, 그리고 예.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일을 해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예, 여론조사를 알겠습니다. 많이 하고. 그러면은 예, 바로 예. 본론이 들어가시죠. 뭐. 예, 본론이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럼 예, 바로 그럼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공유해갖고, 예, 공유도 해가지고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대선이나 총선 때 되면 늘 난리예요. 근데 대체로 끝났을 때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하다못해 가장 정확하다는 출구도 조사가 싸그리 틀리는 경우도 있죠. 그걸 보고 언론 그때 방송 3사가 멘붕에 빠진 적도 있어요. 대표적인 멘붕이 2016년 미 대선 때 미국 여론조사하고요. 우리 이제 지난 요 전전 총선 때 여론조사입니다. 완전히 그냥 출구조사도 다 뒤집혀 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론조사가 얼마나 불실한지 아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근데 또 잊어버리고 선거 시기 되면 또 합니다. 그리고 또 믿어요. 이게 진짜 신기하죠. 이게 반복되는 게 이제 여론조사 시장인데,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이 참가자분들이나 저도 다 마찬가지인 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누구나.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기길 바라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아,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결과가 어떻지? 그러니까 선거 시기예요.
그 언론에 가장 잘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새로운 결과 나오면 어쨌든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번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고 또 어김없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의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원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완이 이제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선거 시기에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저의 비판만이 아니라 이영조라는 좀 보수적인 분인데 이 사람이 문화일보에 얼마 전 7월에 쓴 칼럼 내용이 이래요.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에도 큰 영향을 발휘한다. 그리고 무당층, 그리고 그 유권자의 선택에, 그 중도층 유권자의 선택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론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까지 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 왜? 여론조사는 주로 정치 권력이나 언론사에서 주도해서 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우호적 여론을 만들고 싶어 하거나 우리 언론들은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가치를 지향한다기보다는 기득권 보수를 보호하고 그래서 기레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옹호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그럼 자기들이 공을 세우는 건데 그건 제가 중간에 이제 또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여론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언론사가 주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그 누가 더 지지율이 높은가. 근데 전주에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매체들이. 여론이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고 나서 딱 조사하죠. 그러면 그 결과가 일반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시장 개입의 가능성이 일단 구조적으로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자가 4천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1,000명 뽑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많아야 1,010명,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답변을 가지고 전체 국민 4,300만 명의 의견을 추정하는 건데, 아니, 그게 웬만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는 굉장히 많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는 보면 요즘 통상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 범위에 신뢰 수준 95로 돼 있을 겁니다. 신뢰 수준은요, 조사를 100번 하면 95번 그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면 6.2% 범위 안에 있을 경우에 누가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차 범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오차 범위에 있는 경우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95% 정도가 그 결과가 나오고 6% 내외의 차이는 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수치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런 거니까 사실은 그냥 압도적인 차이가 아니면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차 범위에 있을 때 오차 범위 우세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차 범위에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 방법, 응답자의 성향, 조사자의 의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방법상의 오류는 뭐 제가 여기서 깊이 말씀드릴 능력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4,300만 명 중에서 1,000명을 뽑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2, 3만 명 중에서 한 명 뽑는 셈인데 일단 표본수가 너무 적어요. 왜냐면 지금구가 200개인데 그럼 한 지금구에서 5명 뽑으면 1,000명입니다. 5명. 그러니까 수원에서 5명 뽑아갖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그것뿐이 문제가 아니죠. 남녀 나눠야죠. 세대 최소한 20대. 지금 투표 성향 보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다 다르죠.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그것도 표집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층.
계층은 아무리 안 나눠도 세수를 나눠야 돼요. 빈곤층과 중산층은 아니래도 그냥 중간층, 그리고 살만한 부유층. 그럼 이것만 해도 3, 5, 15에다가 30개 세일이 되고 전국에 200곳이 있잖아요. 200곳에서 30개씩은 해야 되죠. 요 각각의 세일에 한 명씩. 그럼 6천 명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6천, 1000이면 유의미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선 전화가 왜곡되는 건 당연해요. 일과 시간에 조사하거든요. 근데 일과 시간에 집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이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이 든 분들이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태극기 집회하고 여론조사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정치 성향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론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